안녕하세요. 황뜰의 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가미입니다. 둘레에 철망을 쳐서 접근을 차단한 지 10년이 되어가는 이내호. 귀신 나오는 호수라는 오명과 함께 크고 작은 야생동물들이 밤마다 내는 소음. 살아있는 것들이 숲을 조심히 거니는 소리. 비라도 내릴 때면 한층 더 진해지는 소화와 운동을 비롯한 생명의 유지와 순환의 냄새. 관리인이나 경비대가 따로 없이 방치된 호수는 누군가가 호수에 몸을 던지거나 음주와 패싸움으로 살인미수가 나는 일은 거의 원래 행사가 되다시피 했다. 노인은 호수를 향해 손전등을 휘저어 보았다. 동물들이 스쳐 지나는 소리가 더욱 산란해졌다. 그중 어떤 소리도 노인의 잠귀를 잡아당긴 소리와 같지 않았다. 생사를 다투는 듯한 물살의 다급한 리듬이 분명 여기 있었다. 찰랑, 작고 가볍게 물결치는 소리가 들려 노인은 멈춰섰다. 불빛을 비추자 물 위로 떠오른 넓고 검은 덩어리가 눈에 띄었다. 찰랑, 찰랑, 찰랑. 지느러미가 물살을 휘젓는 소리가 연속해서 들렸다. 조팝나무 잎사귀처럼 보이는 손이 물 밖으로 하나 나오자 노인은 허리를 깊숙이 굽혀 그 손을 잡았다. 둥근 머리가 나타나자 노인은 절규에 가까운 기압을 넣으며 한 번에 건져 올렸다. 물속에서 나온 아이는 노인의 가슴에 머리를 대고 쓰러졌다. 아이의 귀 뒤엔 엄청나게 큰 상처가 있었다. 손가락 반마디만큼 드러난 진홍빛 살이 두근거리는 심장의 움직임처럼 일정한 리듬을 갖고 천천히 달싹거리다 잦아들었다. 이었고 뚜껑이 잘 닫힌 모양이 되어 속살도 가지런히 덮이자 그 자리는 그저 붉은 금이 가 있는 정도로 보였다. 아이의 코와 입이 젖은 수건으로 덮이게 되자 상처가 다시금 꽃잎이 열리듯 살며시 벌어졌다. 이것은 희박한 산소를 찾아 호흡하려는 태거적 기관의 발현이자 몸부림이었다. 아이는 언제 저체온과 고열을 오가면서 알아 누웠느냐는 듯 물장난을 치고 논다. 곤을 구해준 노인은 강아라는 아이와 같이 생활하고 있었다. 강아는 많이 거칠었다. 강아는 6달 사이에 곤의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발견했는데 등에 반짝이는 비늘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한 조각 한 조각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을 보았다. 곤이 세상의 어느 누구와도 같지 않은 특별한 생명체임을 증명하는 표지였다. 아이는 물에 닿을 때마다 점점 싱싱해지고 신선해졌다. 강아는 수시로 곤을 호수에 밀어 넣었다. 강아가 데리고 간 호수는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 소원을 비는 호수이다. 곤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강아가 시키는 대로 했다. 강아가 학교에 가고 없을 때였다. 노인은 말했다. 강아가 많이 못살게 구냐? 아냐 할아버지. 곤은 자신의 몸에 대해 탄이 알게 되면 큰일 나는 걸로 어려서부터 알아왔고 그렇게 되면 누구 손에 의해서든 싱싱하고 기상천외하며 지구상의 전무후무한 횟감으로서 횟집에 팔아넘겨진다고 들어왔다. 그런 상태에서 이 집의 가족임이 틀림없는 강아의 친모가 나타났다. 친모의 죽음으로 곤을 떠나보낼 때 한 강아의 말은 그래도 네가 살아줬으면 좋겠으니까. 뭐 살아줬으면 좋겠다니. 언제나 강아가 자신을 물고기 아닌 사람으로 봐주기를 바랐지만 지금의 말은 그것을 넘어선 존재 자체에 대한 존중을 뜻하는 것만 같았다. 다시는 오지마. 가라고. 그런데 사람이 그거 아세요? 자기 목소리에 자기가 취하고 밤공기는 머릿속에 섬광을 일으켜 백주라면 결코 않을 짓을 부추긴다는 걸요. 술도 안 들어간 차로 밤바다를 바라보며 아무도 안 듣는데 공연히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거나 소리 질러 본 적 없으세요? 거봐요. 물이 멀쩡한 사람도 미치게 한다니까요. 습기를 머금은 공기가 한숨 같은 밤자락 사이로 섞여들러 만룡을 불러일으키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나는 자살희망자가 아니에요.
그냥 휴대폰을 주우려던 것 뿐이에요. 중얼거리던 내 입속으로 물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 물고기떼 한가운데서 나온 그 남자가 나를 안고 헤엄치는 거였어요. 근데 어째서 사람들이 손짓하는 쪽을 놔두고 굳이 이렇게 멀리 반대쪽으로 헤엄쳐 가는 걸까? 구급차가 이쪽까지 건너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몸 밖으로 나온 소리가 물살에 닿았다가 밤 공기를 두드리고 내기에 진동의 흔적을 새기며 흩어졌어요. 그 목소리는 온몸이 떨림판이 되어 밤을 둘러싸거나 밤에 언닉한 모든 것들과 부딪혀 공명하는 소리였어요. 그 목소리를 듣고 상대방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가 들어온 미닫이 문은 반쯤 열린 채 3월 마지막 주의 봄바람을 맞이하고 있었다. 건너편 강가에서 버드나무 가지들이 제 몸을 서걱거리며 파고드는 바람을 흔들어 떨쳐내자 바람은 곧 또 앞쪽에 무리를 이룬 추수식물의 냄새를 실어 날아왔고 고는 바로 앞에 두고 사는 강물을 향한 그리움의 부피가 새삼스레 커지곤 했기에 혼자 슈퍼를 볼 땐 꼭 문을 닫아왔다. 그녀를 데리고 들어가 물속을 구경시켜주고 싶었다. 기슭에 다 부서지는 물거품을 밟고 깊이 들어갈수록 드러나는 징천과 피안의 세계를, 그러나 아무런 보호장구 없는 보통 사람을 물속에 끌고 들어간다는 건 안 될 말이었다. 찾는 사람이 있어요. 혜류 씨는? 누구세요? 누구신데 어떻게 저를? 그녀가 누구든 간에 찾는 대상은 나였다.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데도 곤이 본능적으로 숨기고 싶어하는 상처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 곤, 그녀가 내 이름을 안다. 나는 당신의 등하고 허리에 불규칙하게 돋아난 비늘이 사물함 같은 무늬를 그리고 있다는 걸 알아요. 강아를 알죠. 내가 그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은 그로부터 1년 뒤였어요. 그날의 흥분과 감격을 누군가에게는 환상이지만 내게는 피부의 호흡과 내장의 활동만큼이나 현실이었던 그 사건의 여운. 난 당신이 먼 강이나 바다로 헤엄쳐 갈 시간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홀가분한 몸으로 당분간 여행을 떠나고 싶었어요. 모르는 사용자에게서 메시지가 한 통 왔어요. 그 인어 남자는 자기가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관심 있으면 이리로 연락을 달라는 거였어요. 골목 초입에 그가 말한 가정식 백반집이 보였어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제가 윤강아입니다. 나는 낡고 허름한 삶에 미철된 그 작은 식당과 뒤쪽 산자락을 타고 넘어오는 맑은 공기를 통해 나를 부른 그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글 속에 나타난 사람을 알고 그것이 상상 아닌 실존임을 이해하는 건 세상에 우리뿐이라는 일종의 폐쇄적 공유의식이 생겨났어요. 당신과 보낸 시간에 대해 들려주던 강아의 모습에서 자신의 행적을 정당화한다는 느낌은 없었고 자신이 그 애를 돌보고 걷어 살렸다는 행세를 하지도 않았어요. 겸손하고 온화하고 무엇보다 쓸쓸해 보였는데 그 후회의 색을 묘사할 방법은 내게 없네요. 곤, 그거 알아요? 강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이상 다른 길은 검토하기 힘든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당신을 떠나보내려고 했어요. 강아는 가능하면 일을 많이 해서 죽순처럼 자라나는 정체불명의 아이에게 신분을 주어 자립시킬 미천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째서 강아를 찾아가 보지 않고 가끔마다 한 번씩 사진 메일만 전송했느냐고 당신에게 묻지도 않겠어요. 다시는 오지 말라니까 그랬던 거죠. 잠이 들다 말다 몇 번을 깨어나도 비가 그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심해질 뿐이었어요. 1층에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문은 못 열고 몸부림치는 강아의 점처럼 작은 모습을 보았어요. 3시간쯤 지났을 때 빗줄기랑 바람이 잦아들었어요. 몇몇 군인들이 얼기설기 꺾은 간이 뗏목을 타고 생존자를 수색하는 광경은 한 폭의 초현실주의 회화 같아서 눈물도 비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나는 어디서 강아와 할아버지를 찾아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무너진 식당 자리가 어느 정도 정리되었지만 그 안에는 그들이 없었어요.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몰라 나는 거기 4개월을 있었어요. 강아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를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나니까. 나를 구해준 당신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든 전해주지 않으면 이 세상 어디를 가도 후회할 것 같았어요. 나쁜 소식이지만 당신을 만나 이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어서 마음의 짐을 조금 덜었어요. 당신을 돕고 싶어요. 나는 강아가 당신에게 주고 싶어 했지만 결국 주지 못한 신분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곤, 당신 이름 있잖아요. 그거 할아버지가 아니고 강아가 지어준 거래요. 바닷가 모래사장에 한 소녀가 어디까지 휩쓸려 갔는지도 몰랐던 자신의 비치볼과 젤리 슬리퍼를 주워다 준 누군가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그 누군가는 아주 소중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왜 밖에서 안 찾고 물에서 찾느냐고 물었더니 사실은 중요한 사람의 시체를 찾고 있다고 했다. 엄마, 내가 인어왕자님을 본 것 같아. 그 아저씨는 분명 바다 깊이 궁전에 사는 인어왕자님일 거야. 아저씨 머리가 완전히 물속으로 사라지기까지 눈을 뗄 수가 없었어. 인어왕자님은 누구를 위해 다리를 얻은 걸까? 그러면 역시 언젠가는 물거품이 되어서 아침 햇살에 부서져 버릴까? 또다시 물에 빠진다면 인어왕자를 2번 만나는 행운이란 없을 테니. 열심히 2팔을 휘저어 나갈 거예요. 헤엄쳐야지 별 수 있나요? 어쩌면 세상은 그 자체로 바닥 없는 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병모 작가님의 아가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